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연금박사 라이브.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곳, 쉽지 않죠? 네, 뭐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담해드리는 곳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연금 박사가 벌써 제가 지금 횟수를 따지다 보니까 한 117회, 거의 뭐 한 2년 반 가까이,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합치면 거의 3년 가까이 연금 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9시가 사실 저는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자야 될 시간인데, 어쨌든 제가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히 쉬시면서 이렇게 연금 박사 라이브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9시를 고수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궁금하신 거 연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 거고요. 점점점 우리 구독자분도 늘어나고 계시듯이 또 우리 참여하신 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우리 정부에서 자꾸 이제 뭐 부동산 정책 규제를 풀고 또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매기겠다고 막 하고 부동산 주식을 자꾸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부동산 주식이 활성화되는 것과 관계없이 연금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 연금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많이 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정부에서 그것보다는 아직도 뭔가 투기를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박사 라이브를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고, 특히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 꾸준하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보다가 뭐 지루해서 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시간 내내 시청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연금 준비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공부가 되잖아요. 그죠? 사실 저도 이 연금 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전문 자격증이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실력이 더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반 분들이 문의하시는 거 보면, 이제 연금 박사 시청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일반인인데도 연금 전문가와 그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피터스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비다로스님도 반갑습니다. 전경자님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인공님, 지난주까지는 덜 추웠는데 오늘은 좀 쌀쌀하네요. 그죠? 그래도 올 겨울은 며칠 추운 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겨울치고는 별로 이렇게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몽당이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전경자님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피곤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서민님도 반갑습니다. 안티용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비다로스님께서 또 질문 하나 주셨네요. 40세 프리랜서인데 퇴직금이 없는 직업이라 퇴직금 대신 급여의 10%를 연금보험에 넣으려고 합니다. 잘하고 계신 거죠. 비과세 한도가 월납 150만 원이라는데 10년 납으로 하고 만기 후 필요시 다시 150만 원으로 10년 납 추가 가입해도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20년 납으로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0년을 하신 다음에 추가로 10년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비과세가 지금 현재 계약 단위로 적용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에 20년 납하셔야지 계속 150만 원씩 20년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10년 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계약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10년 납을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상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었어요. 세법상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이라는 이야기만 있지 계약 단위로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비다로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만 원 10년 납하고 10년 후에 다시 또 150만 원 10년 하고 이것도 비과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거를,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보험사의 시스템 상으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상품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20년 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10년 납으로 하시고. 그리고 150만원 이렇게 연금보험 하시는 것도 좋지만, 퇴직금이 없으신 거니까 IRP도 병행해서 하십시오. IRP. 그죠? IRP도 같이 준비하시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이 두 가지 축,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준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네, 손감루님 반갑습니다. 유영승님도 반갑습니다. JJH님, 아이들 보면서 라이브 시청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들을 위해서 연금을 잘 준비하시면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네. 나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자식하고 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이야 애들이 막 이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도 자기 막 생각을 갖게 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상 이제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다가 또 거기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죠? 근데 연금 받는 공무원 연금 받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행복합니다. 그죠? 뭐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 연금 받아서 행복하고 있으니까 자식도 뭐 크게 책임질 것도 없고 서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돈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연금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훨씬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비다로스님 또 주셨네요. 급여가 불안정하여 연금보험의 초기 50만원 월납 및 추가납입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능한지와, 처음부터 월납 150만원 계약과 납입금이 같다면 연금 수령액의 차이는 없나요? 네, 맞습니다. 연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연금들은 150만원을 계속 매달 내시는 것과 50만원 내고 100만원 추가 납입하는 것과, 사실 일반적인 연금은 50만원 내고 100만원 추가 납입하는 것이 연금액이 좀 더 높습니다. 적립이 더 많이 되니까. 근데 최저보증연금 5%, 6%, 7% 연금들, 이런 연금들은 최저 보증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시나 그냥 150만원을 내시나 연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 납입하신 경우가 좀 유리하겠지만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땡이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개혁이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시행은 만약에 개혁이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겠죠. 다음 해부터. 그런데 이제 시행 자체가 뭐 그냥 연금액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줄일 것이고, 보험료를 올린다 그럼 보험료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기본 안으로서는 한 10년 정도 차근차근 이렇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 어쨌든 뭐 바로 시행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부에 체감할 정도로 갑자기 뭐 내는 금액이 늘어난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차차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이영주님, 국민연금 조기 수령 생각 중이에요. 60세에 받고 싶은데 그럼 65세 때보다 많이 적게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국민연금은 일찍 받는 방법이 있고 늦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찍 받는 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죠. 내가 65세 연금 계시다 그러면 64, 63, 62, 61, 60 이렇게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늦춰받을 수 있다 그러면 66, 67, 68, 69, 70 5년 늦춰받을 수 있죠.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하고, 그래서 최대 5년이니까 30%가 감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증액을 해줍니다. 그래서 5년 다 늦춰받게 되면 36%가 늘어나는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감액률이다. 그냥 후려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2, 3% 깎인다. 예를 들면 내가 65세부터 받으면 100만 원인데 64세부터 받으면 한 98만 원씩 받고, 63세부터 받으면 한 96만 원씩 받고, 이 정도면 별로 감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찍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년 땡길 때마다 6%씩 감액을 하고 그 금액을 평생 지급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제도도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은 돈이 필요하신 분들,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빨리 받고 싶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후려치고서 엄청나게 감액을 하고 있고, 돈이 많아서 연금을 늦게 받아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1년 늦출 때마다 7.2%씩 폭증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감액제도와 연기연금제도는 그 율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힐링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힐링맘님 지난주에 홍콩에서 방송하시던데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홍콩 잠깐 다녀오면서 월요일 날 홍콩에 있었는데 그때 홍콩에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라이브를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여행 중에 잠깐 짬을 내서 그래서 그 방송 중에 홍콩에서 제가 호텔에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어디 있으나 제가 뭘 하고 있으나 관계없이 이 시간 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가 벌써 3년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이날만 기다리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라이브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시는 궁금증이 있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1800-3624 저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명수님, 안녕하세요. 64세인데 IRP 계좌 만들어도 될까요? 66세 퇴직해요. 64세인데 66세 퇴직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을 안 하실 거다. 그러면 IRP 계좌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셔도 69세가 넘으셔야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고, 뭐 2년 잠깐 불입하고 그 금액을 얼마 불린다고 해봐야 크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세액공제 효과도 2년 반짝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거든요.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병수님께서 66세에 퇴직하신다 하더라도 소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66세, 67세, 68세에도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그 소득을 통해서 계속 세금을 내야 된다면 그 세금을 환급받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 퇴직하면 그냥 집에서 평생 놀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시고, 하다못해 뭐라도 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이라도 소득을 만들어내실 분들이 계신데, 그 소득이 신고되는 소득이고 소득을 내야 한다면 그 소득이 있는 구간 동안 계속 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소득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계속 소득이 발생하죠. 이런 분들은 IRP 계좌를 연금 수령 목적이 아니라 세액공제 목적으로 평생 가져가시는 겁니다. 80세, 90세, 100세까지도 가져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연금 언제 받냐 하시겠지만 이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이 크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시면서 계속 연금을 납입해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연금을 수령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수령을 하고 계좌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납입을 해가지고 또 세액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차면 그걸 또 연금으로 수령하고 또 계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또 연금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 수령 계좌와 연금 세액공제 계좌, 그러니까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는 계좌와 연금 수령 계좌를 별도로 구분해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으로 활용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에 66세 퇴직해서 더 이상 일 안 하겠다. 뭐 그거는 제가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최대한 여러 가지 또 소득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화님 반갑습니다. 야화님. JJH님, 자녀 6살, 5살 두 아이 아빠인데 연금저축보다 비과세 연금이 나은 거겠죠? 연말정산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항상 환급 받습니다. 환급 받냐 안 받냐를 가지고 세액공제 효과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내가 그 해에 내야 되는 세금이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때 내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달에 이제 환급 받을 텐데 환급 받으면 좋아하고 환급 안 받으면 싫어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년 내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월급 타면서 일정한 비율을 세금을 뗍니다. 이미 납부를 한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실제 세금을 정산해 보니 그 세금 정산된 금액이 130만 원이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낸 금액이 100만 원이니까 130만 원이니까 30만 원 더 내라. 그러면 토해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좀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를 많이 해가지고 150만 원을 띄었어요, 그동안. 근데 실제 세금이 13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이분은 지금까지 이미 납부한 금액이 150인데 실제 정산된 세금이 130이니까 20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1년간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환급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더 많이 냈으면 환급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세금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별로 안 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말정산에 세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 세금을 환급받냐 안 받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 연말정산 서류상에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보셔서 내가 실제 내야 될 실제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보시고요. 그 세금이 예를 들면 내가 IRP나 연금저축에 부어서 연간 100만 원 환급 받겠다라고 했는데 결정세액이 100만 원 넘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그거 다 환급 받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꼭 생각하실 게 내가 환급을 받냐 안 받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다만 제가 연말정산 효과를 위해서 연금저축도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는 비과세 연금도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버벨님, 청년연금 처음 시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를 어디에서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최저보증 연금들이 젊을 때 가입하면 연금액이 꽤 높아집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하시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국민연금, 퇴직금 이런 거 어쨌든 그거 충실하게 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계좌와 비과세 연금보험 두 가지 축 이렇게 포트폴리오 잘 짜시고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는 본인의 소득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건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청년이 와서 연금 상담을 하는데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라고. 집에 가가지고 먼저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마련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부터 가입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자, 이영주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공감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수진님, 단기납 종신보험 월납 한도가 있는지요? 네, 단기납 종신보험 월납 한도가 없습니다. 무제한 가능합니다. 비과세 무제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서수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 죽어야 받는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면 손실이 크죠.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많이 주는 거고 살아있으면 적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험사들이 이상하게 마케팅을 해가지고 막 작년부터 환급률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지금 드디어 지금 나와 있는 종신보험들은 10년 납입하고 혹은 10년 유지하면 10년 차에 세금 없이 원금의 130% 이상을 환급해주는 이렇게 해서 환급해주는 종신보험들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보험사마다 다 나와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진짜. 뭐 130, 133, 135 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그런 게 주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됩니다. 해지하면 반도 못 찾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다가 세금도 없습니다. 은행은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은 중간에 10년 차에 해지하면 세금 한 푼 없고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품이 나와 있죠. 이게 틈새를 노린 거죠. 아까 방송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게 만드는 쪽에서는 틈새 시장이고 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각지대다. 그렇죠. 네. 이런 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대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천 안 할 수가 없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연금을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세금 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보장성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저축성으로 포장된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는 한도가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자, 임기현님 62세 직장인입니다. 1억이 여유자금이 있는데 노후 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62세고 1억이 있으신데 일시납 연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시납 연금 중에서 일반적인 연금은 그냥 금리 연동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일시납 연금을 가입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봐야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천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은행 금리 연동 일시납을 하실 분들은 그냥 은행 넣어두고 뺐어라. 굳이 연금보험 오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5년, 10년 정도 거치를 할 수 있다. 지금 바로 안 받고 5년, 10년 후에 거치를 해서 연금 받겠다. 그러면 최저보증 연금들 중에 좋은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이 이제 준비 안 되셨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연금이 다른 준비가 많이 돼 있으셨다. 그러면 1억 가지고 다양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뭐 1억으로 부동산을 살 수는 없겠지만, 우량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채권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임기현님의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익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고, 수익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쭈니님, 여유자금으로 1억이 있는데 의료보험료 납부 금액이 늘어날까요? 자, 통장이 1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100억이 있건 관계없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건강보험료 어디에 부과되는 거예요?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 그러니까 내가 현금 100억을 그냥 장롱에 쌓아두고 있다. 이분은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00억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이자가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발생한다. 그럼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부과되는 소득에 대해서 기준은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합쳐가지고 월 7.99%, 약 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월 소득이 100만 원 있다? 그럼 8만 원은 건강보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영수님, 연금저축보험을 들고 있는데 원금이 1억 원 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20년 납인데 지금 14년이고 이대로 납입하면 1억이 넘는데 다른 곳에서 보니 1억이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서요. 네. 연금저축이라면 1억과는 무관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낼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게 1억이 넘어가건 10억이 넘어가건 뭐 상관없습니다. 1억이 해당하는 상품은 납입할 때부터 일시불로 내는 상품이거나 혹은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인 상품인데 이런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은 아니고 일반 연금보험이거든요. 그것도 월 150만 원 한도를 다 쓰신 분들이 보험료 합계액 1억 원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용선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연금저축이라면 이미 1억과는 관계없는 상품이고 일반 연금보험이라 하더라도 월 15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다음 더더군다나 이게 이미 14년을 불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가입하신 상품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뚱땡이님, 매일 눈팅만 하다 질문 드려봅니다. 최저보증 종신형 연금에서 비과세 조건 중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같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처음 계약 시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어머니이던 것은 나중에 계약자를 엄마로 바꾸게 되면 혹시 비과세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녀는 본인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은 최저보증 연금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반 종신연금형의 조건이고요. 일반 최저보증연금에서는 계약자 기준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 계약 시 계약자가 자녀로 했으면 계약자 자녀의 150만 원 한도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걸 엄마로 바꾸게 되면 엄마의 비과세 한도 150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마가 비과세 한도가 150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각각 누가 있든 간에 바꾸는 시점에서 그 비과세 한도를 보는 것이니까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죠? 네. 비과세 한도만 있다면 아시겠죠? 이 최저보증연금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은 지금 최저보증연금과는 관계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민희님, 연금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30만 원 10년 납 월납 지금 현 나이는 60세, 연금 탈 나이는 70세, 60만 원 타고 10년 만기 시 1000만 원대 받는답니다. 네. 63세에 국민연금 40만 원 받을 예정, 65세에 기초연금에 지장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우리 서민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재산을 다 봅니다. 그죠? 일단 연금 받는 거, 그죠? 네, 연금 받는 거 60만 원씩 타시고 그다음 국민연금도 당연히 받으시니까요. 이것이 전부 다 기초연금 기준 대상 산정 시에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기초연금 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집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통장에 잔고도 있으실 거고 주식도 뭐 있으실 수 있고 다른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보험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을 합산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초연금에 전부 영향이 있는 자산입니다. 기초연금에서 빼주는 자산은 없어요. 네. 뭐, 국민연금, 뭐, 유족연금, 뭐, 장애연금, 이 정도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포함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월 소득 환산액 기준으로 얼마 이상이냐. 지금 올해 바뀐 기준으로 보니까, 단독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월 340만원 이하의 소득 환산액이면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 다 받는 건 아니고, 또 거기서 또 감액이 발생하죠. 자, 그러니까 일단 모든 소득이 다 들어갑니다. 뭐 비과세냐, 과세냐, 관계없이 통장에 찍히는 모든 금액은 기초연금액에 영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다로스님, 연금보험은 납입 도중 납부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개시일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처럼 금액을 쪼개서 가입하고 수령 개시를 상황에 따라 늦추면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요.
네. 일단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내가 냈다 안 냈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연금을 언제 타도 55세 이후에만 타면 되는 것이죠. 그런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보험 상품은 기본적으로 납입 중간에 납부기한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일부 그런 상품이 있긴 하겠지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납부기간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연금 수령 일자도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한데 뭐 당길 수는 있고 늦출 수는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최저보증연금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일자를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일정한 조건만 지킨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가입하실 때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구리 놀이터님, 연금 왕.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에는 연금 왕,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왕 노릇 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왕 노릇 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왕이 됐으면 앉아가지고 왕노릇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큰 무게인데. 진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건 뭐 우리가 왕이라고 하지만 그런 왕은 사실상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뭐 연금왕, 연금 박사지만 여러분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이 월요일 저녁 9시에 정말 3년간 쉬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거 왕이 아니라 노예가 하는 거, 노예가. 연금 노예. 그쵸? 네. 어쨌든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목도 아파요. 목도 아파. 물도 한잔 마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왕이냐 왕? 왕 아니잖아. 노예지 노예. 어쨌든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연금 박사는 쉬지 않고 연금 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텔라님, 남편이 이달에 명퇴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데 세금 걱정입니다. 네, 금융권입니다. 연간 1,5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적던데 매달 더 찾는 요령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텔라님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명퇴할 때 받는 퇴직금은 1,500만 원과 무관합니다. 아시겠죠? 네, 명퇴할 때 받는 퇴직금, 명퇴금 다 합쳐서 퇴직할 때 받아 나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은 근속기간과 그 금액, 그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퇴직하는 날 퇴직소득세가 정해집니다.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게 금액이 많은 사람들은 뭐 10%, 20%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은 뭐 3%, 5% 이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명퇴해가지고 퇴직소득세율이 한 5%가 나왔다. 내가 퇴직금을 예를 들면 2억을 찾아 나온다. 그럼 2억의 5%인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거를 일시불로 찾으면 1,000만 원 내는 것이고 그걸 IRP에 넣어서 연금으로 나눠받으면 내야 될 세금 그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 깎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00만 원은 절대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연금 계좌 IRP에 다른 돈이 있고 퇴직금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빼면 1,500이 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요. 퇴직금 먼저 빠지는 거고 그죠? 네. 이 퇴직금 빠질 때 1,500이 넘건 뭐 안 넘건 2,000을 뺄건 3,000을 빼건 4,000을 빼건 아까 얘기했던 그 퇴직소득세를 그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할인했으면 할인했지. 그러니까 1,500하고 관계없고 이 1,500은 뭐냐면 IRP 연금저축계좌에 내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납입한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1,500만 원 이내에서 빼내라. 이거니까 퇴직금 원금은 얼마를 빼내건 관계없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단위님, 안녕하세요. IS 통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한도액이 연 2천, 5년에 1억이라 그러는데 저는 10년 기한으로 계약했는데 5년 이후 1억을 넘으면 더는 입금이 안 되나요? 입금은 더 이상 안 돼도 계속 유지는 가능한가요? ISA 통장은 보통 5년 단위로 계약하시는데 5년 내 1억이고요. 5년 넘으셔도 사실 또 다시 계산을 만드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년 이후에도 계속 가능합니다. 그죠? 네. 어차피 이게 한 통장에서 가능한지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네. 그래서 그건 걱정하지 않으신다. 연간 2천이고 5년 이후에 또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자, 조미라님, 박사님이 연말정산 자료 출력했더니 은행 ISA는 떼역이 안 뜨는데 ISA 상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은행 ISA는 연말 정산을 받는 자료는 아니죠. 그죠? 왜냐면 ISA는 납입하시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200만 원까지 혹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주는 것이고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뭐 9.9% 원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내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에 포함되는데 그 비과세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원천 징수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하고 전혀 무관한 개념이죠. 세금을 뭐 환급받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IRP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지만 ISA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냥 그 계좌에 연간 2천만 원 넣으셔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수익이 발생하면 그죠? 원금 말고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에 대해서 국가가 세제 혜택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좀 다른 거죠. 자, 반경자님, 구독 중입니다. 61세인데 연금이 없어요. 너무 늦긴 했지만 연금보험이나 IRP를 이제라도 가입해도 될까요? 월 수입은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별로 더 안 되면 일시납연금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 반경자님, 61세이시지 않습니까? IRP를 통해서 가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 안팎 기시라면 연간 1200이고요. 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비용들을 떨거나 공제를 받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의 연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세액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는 내야 될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하셔서 납입을 해봐야 내가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왜? 낸 세금이 없으니까 환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지 환급받는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환급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반경자님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으신 분들, 결정세액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납연금이나 혹은 비과세 연금보험을 통해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못 받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이런 걸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이런 걸 전부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전화 주시면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자님, 연말정산에 도움되는 연금저축 같이 말씀드렸죠. IRP나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고 소득이 있고 세금, 결정세액이 있어야 된다. 세금이 없는 사람은 안 내는 사람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자, 이윤호님, 국민연금 1년 연기할 때마다 7.2% 이자가 붙는다고 하셨는데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7.2%의 물가 상승률 약 3% 정도 합하면 약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7.2%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100만 원 받을 연금액에 1년 지나면 7.2%가 올라간다는 얘기지만 100만 원 받을 것이 1년 지나면 103만 원 받게 되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그럼 103에 7.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5년 늦추시면 7.2%씩 5년 늦춰지기 때문에 36%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가까지 반영하게 되면 140, 150이 되는 겁니다. 40%, 50%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 내가 더 특혜를 받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내가 1년 당겨받으면 100만 원에 6% 감액된 94만 원 받습니다. 근데 물가가 3% 올라가지고 물가가 적용되면 이 사람은 97만 원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감액된다고 더 불리해지고 증액된다고 더 유리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다 올라가되 거기서 감액은 감액대로 증액은 증액대로 간다는 것이고 이러니까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니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는 금액도 올라가요. 내는 금액도. 받는 금액만 보지 마시고 내는 금액도 올라간다니까. 내는 금액도 나는 분명히 올해까지는 53만 1천 원 냈는데 내년부터는 58만 원 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더 많이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가 받을 때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낼 때도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규님 반갑습니다. 수원면장님 오시네 반갑습니다. 오선홍님 반갑습니다. 차분히 설명해 주셔서 집중이 하게 되네요. 하나하나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다님 단기납 10년 원금 2억짜리 들었는데 다른 유튜브 보니까 보험이라도 저축성 성격이 있으면 비과세 총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무제한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종신보험이라 하더라도 저축성 성격이 있으면 비과세 총한도가 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세법상에 저축성 보험은 과세하겠다고 해놓고 그 밑에 조항의 기획재정부령을 종신보험을 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문구상의 해석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니까 보지 마시고요. 네.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 말이 맞냐 틀리냐를 하지 마시고 실제로 가입할 때 그 비과세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보장성 보험 비과세 코드로 들어가면 한도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비과세냐 과세냐를 한도로 가지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종신보험 보험에 있어서 세금을 낼 때 그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의무자가 보험사입니다. 그죠? 이게 국세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세금을 떼지 않고 비과세로 주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보험사 잘못이지 고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부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사에 확정적으로 비과세라고 다 확정이 되어 있고 비과세 코드를 넣고 들어오게 된다. 한도 무제한 비과세. 아시겠죠? 자, 캔디님, 연금저축 계속내다가 사망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 가능한가요? 네. 소득공제 받은 금액도 다 토해내고 상속세 다 내야 하나요? 계속 붙다가 아이들에게 상속하고 싶어서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 시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토해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기본세율을 내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연금저축 계속 내다가 연금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거기 쌓여있는 금액은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세는 나오겠죠. 그죠? 그건 상속 자산에 다 합산돼서 나오는 것이니까 자산이 없으면 상속세가 없는 것이고 자산이 많으면 상속세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죠? 다만 상속세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받은 금액 토해내는 것은 이거는 연금소득세거든요. 연금소득세는 따로 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연금소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연금소득세는 기본세율로 돌아가셨으니까 내는 것이고, 그죠? 네. 토해내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상속세는 자산에 따라서 따로 발생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데이닷컴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영어데이닷컴. 영어가 중요하죠. 영어 정말 잘하고 싶다, 내가.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영어, 그냥 점수는 잘 맞았는데, 이건 무슨 뭐 30년 영어 공부 해봐야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영어 정말 잘하고 싶다. 죽기 전에 영어방 프리토킹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네. 임정길님, 항상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엘로우님, 항상 많은 돈 받고 있습니다. 56세 주부로 이미 가입 중인 국민연금 납부 중입니다. 추가로 연금액 늘리고 싶은데 개인연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이미 납부 중이신 거고 주부는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와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는데 주부는 소득이 없으시니까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받는 상품 의미 없고요. 비과세 연금보험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하신다 하더라도 연금저축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다가 손실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비과세 연금보험은 현재 5%, 6%, 7% 최저보장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점점 상품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상품이 더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기존에는 최저보장연금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냥 최저보장 흉내만 내놓고 굉장히 상품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가입자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더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비과세 연금보험은 수익도 높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금 수령 조건도 유리합니다. 그죠? 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인 사견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인 상황에서 진짜 좋은 것들은 해야죠. 그렇죠? 네. 사실 여러 가지 지침이 내려올 때는 하지 마라 이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뭐 걸린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상품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죠? 네. 그죠? 그럼 해야죠. 밥상 차려놨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상 차려놓고 다 차려놓고는 먹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래서 차려놓지 말든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상품들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포트폴리오 짜시면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조건들이 있죠.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시면 여러분에게 도움 될 겁니다. 자, 황짱님. 현직 6년차 35세 경찰 공무원이시네요. 공무원 연금이 이제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해서 연금저축과 IRP를 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퇴도 55세인데 연금저축 실행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춰 하려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제 미래에 도움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공무원연금 제대로 못 받는다라는 얘기, 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 연금을 안 챙겨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네.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국민연금보다는 유리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꾸준하게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시면 일반적인 거 받으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무원 연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 개인연금 준비하셔야 되겠죠. 연금저축 IRP 꾸준하게 하시되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액공제 효과가 또 더 있으니까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55세에 연금저축 실행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이시니까 뭐 퇴직 60세까지도 계속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금을 55세 이후에 개시할 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55세에 개시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늦춰서 수익을 많이 내서 나중에 연금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연금이 있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뭐 이런 연금들을 잘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황장님. 제가 퇴직 시 연금 수령이 법 개정으로 100만 원 언저리 받는다고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 연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공무원 연금이 지금 현재 법 개정된 내용으로 대략 계산해 보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절반 정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30년 근무하시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퇴직 직전에 한 뭐 400만 원 받는다. 그럼 200만 원 받겠죠. 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뭐 공포를 자꾸 조장해가지고 뭘 더 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하시던 거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리님, 안녕하세요. 연금저축과 IRP를 개시해서 받는 게 10년 동안에 나눠서 받는 건지, 10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 IRP 상품의 기본적인 연금 수령 방식은 자유인출입니다. 자유인출. 다만 한도를 정해놓는 것이죠. 최대한 10년 이상 나눠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나눠받게 되면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이지만 10년에 나눠받으시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아니라 15년에 나눠받을 수도 있고요. 20년 나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 빼고 내년에 안 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0년 놔뒀다가 11년차부터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딱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인출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다만 일정한 조건 한도 내에서 인출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보험이 만기가 되면 한 번에 일시금으로 탈 수는 없고 몇 년에 걸쳐서 나눠받아야 되는데 나눠받지 않고 만기금을 모두 한 번에 IRP로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연금저축이시죠? 네, 연금저축 상품이라면 이거는 나중에 IRP로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IRP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을 것이지 IRP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금으로 타면 안 됩니다. 일시금으로 탈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일시금 탈 수 있죠. 해지하면 다 받습니다. 근데 세금을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연금저축 IRP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탈 수 있냐 없냐 얼마를 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놓은 조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타시면 절세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 한도를 초과해서 타면 세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타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RP를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효과는 차이가 없다. 똑같다. 굳이 연금저축에서 내가 적립식을 하니까 꾸준하게 연금으로 탈 건데 이걸 IRP 넣어서 연금으로 탈 이유는 없거든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연금 받는데 일시금 안 된다고 이리 옮겨서 일시금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장진님 안녕하세요. 69년생인데요. 국민연금을 10년간 내지 못한 게 있습니다. 현재 50만 원가량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추납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60세에 추납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과거에 안는 기간이 10년 있으시기 때문에 그 기간은 나중에 추후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재직 기간 중에, 그러니까 근로자로 재직하시는 중에는 급여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10년치를 내려면 지금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 내고 계시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지난 뭐 110개월, 100개월 치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직장을 퇴직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미 계속가입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는 금액을. 그때도 소득이 있다면 딱 정해진 금액을 내야 되겠지만 소득이 없다면 내가 정해진 금액을 내면 되는데 내가 과거에 안 낸 걸 추납하기 위해서 이번 달 내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이잖아요. 이번 달 보험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납을 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추납을 많이 하고 싶으세요? 적게 하고 싶으세요? 가성비를 따지면 추납을
적게 하는 것이 낸돈 대비 효과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구조상.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을 추납을 많이 해서 연금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고 싶다. 그럼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이미 계속가입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미 계속가입 기간에는 추납을 하고 싶어도 50만 원 곱하기 과거 안낸 기간 안 됩니다. 왜냐면 A값 곱하기 과거 안낸 기간밖에 안 되거든요. A값이란 전체 평균 소득 대략 한 25만 원 정도 내는 보험료거든요. 요거 곱하기 과거에 안낸 기간, 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그러니까 많이 내고 싶으시면 지금 내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적게 내서 그냥 가성비를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지금 내실 필요 없이 퇴직한 이후에 최저금액으로 납입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낸돈 대비 효과는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다로스님, 연금보험에서 비과세 기준 나오면 초과 부분만 과세하나요? 아니면 전체에 과세하나요? 과세는 연금저축처럼 종합과세 포함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 선택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자, 연금보험, 일반적인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말고 연금보험에서 비과세 기준을 넘게 되면 그 계좌에서, 그 보험 계약에서 넘게 되면 전체를 과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려면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약 단계에서부터 비과세 한도 계약과 초과 계약을 나눠야 됩니다. 1번 계약과 2번 계약으로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번 계약 비과세, 2번 계약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1번 계약을 비과세로 체결했는데 여기다가 내가 한도를 초과했다거나 처음부터 초과되는 계약으로 한 계약으로 가입했다거나, 예를 들면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내가 월 200만 원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은 그냥 무조건 전액 다 과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을 전문가한테 상담하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그래야지 이걸 150, 50으로 나눠드리지,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200만 원 계약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계약이 있으시다면 그냥 과세입니다. 과세. 아시겠죠? 계속 부어봐야 의미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과세가 돼가지고 그 과세에 대한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내가 낸 돈 총액이 1억인데 내가 한 달에 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럼 이 100만 원을 받을 때부터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금액이 쌓여서 원금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세금 냅니다. 그 초과하는 시점부터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가 아니고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 연금저축, 연금계좌는 연금소득세지만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세입니다. 이자소득세 얼마 내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5.4% 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연간 그때 과세 부분이 초과되어가지고 내가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럼 연간 1200만 원 받잖아요. 그죠? 그럼 100만 원 받을 때 15만 4천 원 띄고 84만 6천 원이 여러분 통장에 찍힙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 세금을 15.4% 낸다는 거예요. 과세로 가입했을 때. 자, 그러면 그러고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연금을 받았는데 연금이 1년에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초과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복잡하죠? 자, 이런 전문 지식 아시겠어요? 이런 걸 전부 감안해가지고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런 건 전문가들이 고민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연금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복잡한 거 그냥 나는 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은 연금 전문가에게, 그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연금은 연금 박사에게. 아시겠어요? 네. 딴 데 가서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이영주님 반갑습니다. 이영주님, 연금저축 펀드가 있는데 연금저축 보험에 별도로 가입 가능한가요? 그렇죠.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에서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팔고 보험사에서도 팝니다. 은행은 지금 거의 판매가 중단됐고요. 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 펀드, 보험사에서 연금저축 보험을 따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가입할 수가 있고, 한 금융사의 계좌를 여러 개 들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보험 말고 일반 비과세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이 아닙니다. 그것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리치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다시 재생해서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리치님, 주부입니다. 지금 임의가입으로 월 9만 원 내고 있는데 공단에 전화를 해보니 1,000만 원을 추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 추납을 해야 할까요? 그죠? 네.
1,000만 원 추납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은데, 뭐 내가 납입하는 금액을 9만 원씩 큰 변화 없이 내시겠다. 그러면 과거에 안 낸 기간이 한 100개월 넘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9만 원 곱하기 100개월 해가지고 한 900만 원, 1,000만 원 나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진리씨님이 몇 살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돈이 있다. 근데 잊어버리고 싶다. 그럼 지금 하십시오. 자, 그런데 그냥 단지 숫자 가지고만 고민하자면, 국민연금은 지금 하나, 나중에 연금 받기 직전에 하나,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1,000만 원 지금 추납할 거, 그걸로 내가 차라리 은행 예금이라든가 다른 걸 해가지고 불린 다음에 5년, 10년 후에 연금 받기 직전에 이자는 빼두고 나머지 1,000만 원 추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국민연금이 개혁이 돼서 소득 대체율이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지금 추납하는 것이 불리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국민연금은 추납은 가입 당시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겠는데 요거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납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추납을 지금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하시고 나서 만약에 연금 받기 전에 돌아가신다. 날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납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최대한 늦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주승님, 국민연금 연기연금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네. 비율이 바뀔까요? 아직 안 바뀝니다. 제가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용화 위원장님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런 제도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계시죠? 네. 그랬더니, 뭐라 그러셨냐?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다, 지금. 네. 다른 것도 논쟁이 거리가 많아가지고, 진짜 해결할 게 많은데, 뭐, 연기연금, 지금 뭐, 그 다음에 조기수령, 이런 것까지 손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자, 이 세상은 잠시 머무르는 곳이죠. 네, 60세에 한꺼번에 해서 월 80만원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하셨는데, 자, 기본적으로 뭐, 거치기간, 운영기간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대략 말씀드리지만, 1억당 월 40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월 80만원 받으려면 2억은 최소한 내셔서 일정한 거치 기간 후에 연금 받으시면 안정적으로 80만원 받을 수 있겠죠.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약간 다르고요. 수익에 따라 좀 더 다릅니다. 찰떡아이스님, 종합과세네요. 입회사 근연기 맞습니다. 한강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국민연금 선납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선납제도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낼 수 없습니다. 매달 소득에 따라 내는 것이고요. 그죠? 선납제도? 추납제도는 있죠. 추납제도. 과거에 안 낸 것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가 있고요. 반납제도가 있죠. 반납제도. 과거에 내가 해지했거나 뭐 해외 이민 가느라고 뭐 그런 정리했거나 그랬을 때 그 기간을 다시 살려주는 반납제도가 있고요. 선납제도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국민연금 먼저 낼 수 없습니다. 네, 일시불로 낼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연금으로만 내셔야 됩니다. 월 적립식으로만. 찰떡아이스님이 영상 촬영에서 특판 130% 종신보험을 월보험료를 아무리 높게 세팅했다고 해도 나중에 해지환급금으로 많이 받았을 때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말씀드렸죠. 틈새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틈새 시장이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제도를 바꿔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품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품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무제한 비과세. 그리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무제한 비과세.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이후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가입한 건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 김혜경님 안녕하세요. 65세입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데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이 나올까요?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저는 주택연금을 하신다면 대출을 상환하고 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퇴직금으로 연금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택연금이 훨씬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이 집 담보로 연금을 평생 받는 거거든요. 뭐 수익률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대출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으로 딱 담보대출 상환하시고 완전한 주택으로 주택연금 받으시면 이 집에 살면서 내가 연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라면 대출이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 받는 것보다 퇴직금으로 대출 상환하고 그리고 주택연금 받겠습니다. 자, 김현숙님, 연금박사님 매주 애청자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작년 3월 초 9억 상당의 아파트를 연금 신청하여 월 330만 원 정도 수령하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이시네요. 그죠? 네. 어우, 대단하십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생활비로 쓰시고 남는 것을 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고 필요하실 땐 꺼내서 쓰십니다. 연금 수령 통장에 연금액 인출을 쓰시고 다른 통장에 넣으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이 있나요? 70대십니다.
자,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주택연금 수령액을 보긴 보죠. 그죠? 월 330만 원 정도면은. 근데 이미 이 아파트 자체를 가지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실 텐데요. 그죠? 네. 이미 부동산 9억이라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생활비를 쓰시고 남는 것을 통장에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제 실제 기초연금 받고 계시나요? 지금 기초연금 못 받으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네. 받을 수 있다면, 집이 9억짜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기초연금 받지? 네,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못 받을 걸 받게 되고 이러진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 원희님, 4, 5, 6% 연금저축은 종신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4, 5, 6%가 뭐지? 네. 5, 6, 7%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연금저축 아닙니다, 얘는.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아니고,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비과세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를 통해서 국가에서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상품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 말고 일반 연금보험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근데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는 이유가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평생 종신 연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해지할 수 없고, 해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확정 기간 연금 수령도 안 됩니다. 종신으로만 받는 조건 하에서 그런 수령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주승님. 네. 원희님,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 50부터 65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냥 이런 경우에는 IRP 연금계좌에 돈 넣으셔서 그걸 10년 확정으로 뺏으시는 것 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50부터 65세까지 한 10년간 확정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보증하거나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손실이 발생되는 것, 남은 잔액 가지고 10년간 나눠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플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주승님, 97년생에 6% 연금 150만원 넣고 20년 넣고 60세에 타면 연금 얼마 받을까요? 야, 97년생이시면 몇 년 살이야 지금? 23. 네, 20대 중반. 네, 20대 중반 6% 연금 150만원 넣고 20년 넣고 65세 타면 제가 보기에는 월 한 300만원 가까이 받을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한 것은 저희 센터 1800-3624로 문의하시게 되면 저희 전문가들이 금액과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이걸 계산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저희 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윤우님,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돈이 아쉽지 않아 굳이 국민연금을 꼭 받지 않아도 된다면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국민연금 받을 때 직업이 있어 월급이 있을 때만 연기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실 때 정상 개시 연령이 지났을 때 내가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A값 대략 한 28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약 380만 원 이상 이 정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내가 굳이 감액을 하면서까지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받으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게 있어서 굳이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시면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기하면 더 금액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늦게 시작하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사셔야 된다? 제가 계산해드렸죠. 82세. 82세 이전에 돌아가실 거면 빨리 받으십시오. 근데 82세 이후까지 사실 것 같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늦춰 받으시는 게 숫자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먼저 시작한 사람을 나중에 추월하게 됩니다. 그게 82세다. 자, 지호님. 안녕하세요. 올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하는데 추가납입 1217만원 납부하게 되면 월 16만원 더 나오는데 추가납입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이 금액이 맞다면 1200만원을 내시는데 한 달에 연금이 16만원이 올라가요. 그러면 1년에 200만원 올라가는 겁니다. 자, 1200만원 내고 1년에 200만원 더 받아요. 자, 그러면 6년이면 원금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내가 63세부터 연금 받는데 69세가 되면 원금 받는 것이고 75세까지 6년 더 사시면 원금의 2배 받는 것이고 81세까지 사시게 되면 원금의 3배를 받는 것이고 뭐 거의 90세까지 사시면 원금의 4배, 5배를 받는 겁니다. 안 하는 게 바보죠. 아시겠죠?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셔가지고 진짜로 1200만 원 납부하면 한 달에 연금액이 16만 원 더 올라간다. 내가 추가로 내는 거 관계없이 순수하게 추후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납입이 아니라 추후 납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월 16만 원 더 올라간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정도까지 안 나오던데. 그죠? 자, 현보르기니님, 8년 이후 10억으로 퇴직연금 받는 게 나을까요? 미래 현금 흐름 감안해서 지금 150만 원, 10년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8년 이후 10억으로 퇴직연금? 뭐, 둘 다 준비하셔야죠. 그죠? 네네. 8년 이후에 10억 만드셔가지고 그걸로 퇴직연금도 받으시고, 지금 여유가 있으시면 150만원씩 불입하셔가지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죠? 퇴직연금 받겠지만, 퇴직연금 받을 때는 뭐 10억 정도 받으신다면 제가 보기엔 퇴직소득세도 만만치 않을 것이죠. 그죠? 뭐 10%, 20%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것이지만, 그죠? 하지만 비과세 연금보험은 또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물어보신 것만 가지고 보면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니 여러 가지 세금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0만 원씩 10년 내면 그래봐야 1억 8천이거든요. 10억에 1억 8천 뭐 10분 한 20분 5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더 유리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화님 벌써 10시니까 이렇게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연금박사 라이브 이렇게 또 시간 되면 이렇게 또 알람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김태희님 딸이 6% 최저보증 20년 납입 들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좀 걱정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목돈이 쓸 일이 생길까봐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20년간 꾸준하게 불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중간에 해지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도와주시더라도 꾸준하게 내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납입기간 길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만약에 20년만 잘 불입할 수 있다면 노후 준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잘 준비해서 꼭 불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7세 어쨌든 57세까지 내고 65세부터 연금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꽃밭을 걷는 양이님 실례지만 6% 최저보증연금 어느 상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6% 최저보증연금은 현재 생명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는 이거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당이님 감사합니다. 피터스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윤소희님 박사님 130% 정신보험 궁금했는데 오늘 속 시원히 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꽃밭을 걷는 양이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 전문 방송, 라이브 방송 연금박사 라이브가 있습니다. 연금박사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지금 벌써 3년째 달려오고 있는데 쉬지 않고 계속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을 통해서 궁금하신 모든 부분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가이스님 지금 7%보다 더 사실 6%가 더 좋습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연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연금뿐만 아니라 보험, 뭐 투자, 뭐 종합적인 금융에 대한 솔루션 저희가 다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고 뭐 연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래 살아야지. 그쵸? 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또 1시간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